지민아. 서진이 조용히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지민이가 거울 속에서 엄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지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걸 서진은 놓치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었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지민이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지민아. 팔 좀 보자. 엄마 안 돼요. 지민이가 급하게 팔을 빼려고 했지만 서진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긴 소매를 살짝 걷어올리는 순간 서진의 숨이 멎었어요. 지민이의 팔뚝에는 멍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어요. 보라색으로 변한 멍자국들이 팔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긁힌 상처도 보였어요.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들이 말이죠. 이게 뭐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충격 때문이었어요. 딸의 팔에 이런 상처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엄마, 이거 진짜 훈련 중에. 훈련 중에 이런 상처가 난리 없어.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윤서진의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은 딸을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지민이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입대하던 그날 훈련소 정문 앞에서 울먹이며 손을 흔들던 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 단정한 모습, 여군 최초 투스타 사단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은 위엄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계급장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라는 이름이었어요. 지민아, 엄마가 간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라면 군복을 입겠지만 오늘은 딸이 좋아하던 연한 파란색 블라우스를 골랐어요. 지민이가 어렸을 때 엄마 이 옷 입으면 되게 예뻐 보여라고 했던 그 옷 말입니다. 사실 면회 신청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지민이가 입대한 지 2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없었거든요. 처음엔 훈련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신병 때는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다른 부모들은 가끔씩이라도 소식을 듣는다고 하는데 왜 지민이만 연락이 없는 걸까요? 밤마다 뒤척이며 걱정하던 서진은 결국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사단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서진은 일반 부모와 똑같은 절차를 밟았어요.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면회 허가가 나던 날 뭔가 이상했습니다. 담당 부사관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단장님, 죄송합니다만 지민 이병의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면회를 조금 미루시는 게 어떨까요?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 그러니까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면회 오셨다가 실망하실까 봐서요.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감기 정도로 면회를 미루자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서진의 오랜 군 경험이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고. 아닙니다. 예정대로 면회하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사관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차를 몰고 가는 길,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단장으로서의 직감과 엄마로서의 걱정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혹시 지민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단순한 감기일까요?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서진의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모든 게 조심스럽게 느껴졌어요. 평소라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텐데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면회실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로 딸의 웃음소리가 들릴까 기대했지만 너무 조용했어요.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신 후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면회가 평범한 모녀의 만남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면회실 문을 열자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민이가 앉아 있었어요. 2달 만에 보는 딸의 얼굴, 서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민이가 밝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언뜻 보기에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도 좀 더 단단해진 것 같고 군복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요. 하지만 서진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보고 싶었어. 서진이 딸을 꽉 안았어요. 지민이의 몸이 예전보다 말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훈련 때문인가 싶었지만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바쁘실 텐데. 바쁘긴 무슨, 딸 보러 오는 게 뭐가 바빠. 서진이 지민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지민이의 눈 밑에 뭔가 어둡게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다크서클인 줄 알았어요. 훈련 받느라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민아, 얼굴이 좀 상한 것 같은데? 아, 이거요? 훈련하다가 넘어져서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지민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서진은 느꼈어요. 58년을 살아온 여자의 직감이었죠. 특히 21년 동안 딸을 키워온 엄마의 직감이었습니다. 훈련이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민이의 대답이 너무 간단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것저것 재미있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을 텐데 오늘은 대답이 짧고 어색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이의 손이 차갑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손목 부근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지민아, 손목이 왜 이래? 아, 그냥 훈련하다가. 별거 아니에요, 엄마. 지민이가 급하게 손을 빼면서 소매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가슴에 불안함이 스며들었어요. 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면회 시간 동안 서진은 계속 딸을 관찰했습니다. 지민이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눈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민이가 말했지만 서진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딸이 괜찮다고 말할수록 더 걱정이 되었거든요. 특히 지민이가 자꾸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지민아,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야 해. 알겠지? 네, 엄마.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지민이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딸을 키워온 엄마의 눈에는 모든 게 보였거든요. 면회 시간이 절반쯤 지났을 때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딸에게서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지민아,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도 같이 갈게요, 엄마. 지민이가 급하게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며 서진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면회실을 벗어나면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서진은 딸의 뒷모습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어디가 아픈 것처럼 조심조심 걷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서진의 마음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이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서진은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둘만의 공간이었어요. 지민이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지만 서진의 눈에는 딸이 긴장하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지민아. 서진이 조용히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지민이가 거울 속에서 엄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지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걸 서진은 놓치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었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지민이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지민아, 팔 좀 보자. 엄마 안 돼요. 지민이가 급하게 팔을 빼려고 했지만 서진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긴 소매를 살짝 걷어올리는 순간 서진의 숨이 멎었어요. 지민이의 팔뚝에는 멍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어요. 보라색으로 변한 멍자국들이 팔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긁힌 상처도 보였어요.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들이 말이죠. 이게 뭐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충격 때문이었어요. 딸의 팔에 이런 상처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엄마, 이거 진짜 훈련 중에 이런 상처가 난리 없어. 서진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훈련 중에 생기는 상처와 그렇지 않은 상처를 구분할 줄 알았거든요. 이건 명백히 폭력에 의한 상처였습니다. 지민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누가 그랬어? 누가 우리 지민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을 향한 애틋함도 있었어요. 자신이 보호해야 할 딸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제발. 그냥 넘어가 줘요. 지민이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진은 더욱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넘어간다고? 누가 내 딸을 때렸는데 어떻게 넘어가? 엄마가 사단장이잖아요. 엄마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지민이의 말에 서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더 고생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모든 걸 참고 견뎌온 거였습니다. 서진은 딸을 꽉 안았어요. 지민이의 몸이 작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우리 딸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돼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지민아, 엄마한테 정확히 말해봐. 누가 그랬는지, 언제 그랬는지. 엄마, 말해야 해.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해? 지민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중대장님이, 그리고 몇몇 간부들이. 서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간부들이 신병을 때렸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자신의 딸을. 언제부터? 입대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요. 한 달 동안 딸이 혼자 이런 고통을 참아왔다는 얘기였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와 자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으면 될 줄 알았어요. 참으면 될 줄 알았다는 딸의 말에 서진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1살 딸이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지민아,
이제 엄마가 해결할게. 더 이상 참지 마. 서진은 딸의 다른 팔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상처가 있었어요. 등과 다리에도 멍이 있을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서진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는 엄마가 아니라 분노한 군인이었어요. 여군 최초 투스타 사단장 윤서진이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서 서진은 바로 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이 일을 덮고 넘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누가 자신의 딸을 때렸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반드시 밝혀낼 거였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부대장실로 향하는 서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망설임이 아니라 분노의 무게였어요. 딸을 보호하지 못한 자책감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대장실 문을 두드렸을 때 서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이죠. 들어오십시오. 부대장이 서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것도 그렇고 서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사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민이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를 부대장은 느낄 수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딸이 건강하던가요?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몸 곳곳에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부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진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폭행이라니, 그건 좀.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팔뚝에 여러 개의 멍자국, 긁힌 상처들. 이건 의도적인 폭력의 결과입니다. 서진이 의자에 앉으며 부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무게가 그 시선에 담겨 있었어요.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사단장님. 조사가 아니라 사실 확인입니다. 이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서진의 말에 부대장이 당황했습니다. 이미 딸로부터 들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면 중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신병 지민이를 폭행했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대장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부인하기에는 서진의 확신이 너무 강했고 인정하기에는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았거든요. 사단장님, 혹시 오해가... 오해?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딸 몸에 있는 상처가 오해입니까? 한 달 동안 혼자 고통받은 게 오해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사실이라는 얘기군요. 서진이 일어서며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훈련받는 신병들이 보였어요. 저 중에 지민이 같은 아이들이 또 있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대장님, 이런 일이 지민이에게만 일어난 건 아니겠죠? 그건 다른 신병들도 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부대장의 침묵이 답이었어요. 서진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까? 사단장님, 저희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모르는 일? 서진이 돌아서며 부대장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부대장이 모르는 일이 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알고 있었다는 얘기군요. 알고 있으면서 방치했다는 것이고요. 부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서진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사단장님,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조용히? 서진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제 딸이 맞았는데 조용히 해결하자고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일이 커지면 어떻다는 겁니까?
부대 이미지가 나빠져서 걱정이십니까? 서진이 부대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부대장은 서진의 진짜 모습을 보았어요. 평소 온화했던 모습이 아니라 분노한 어미의 모습을 말이죠. 부대장님, 제가 사단장이기 전에 엄마입니다. 제 딸을 때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사단장님, 제발. 제발은 제가 할 말입니다. 제발 제 딸을 그만 때리라고 말이에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한 달 동안 제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매일 밤 엄마를 그리워했을 텐데. 부대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의 말에 할 말이 없었거든요. 즉시 관련자들을 소집하십시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그리고 혹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서진이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돌아섰습니다. 부대장님, 이 일이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직접 감시할 테니까요. 부대장실을 나서면서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을 구해야 한다는 엄마의 마음과 조직을 지켜야 한다는 군인의 마음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엄마가 먼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직접 조사팀을 꾸렸어요. 이 일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었거든요. 딸의 일이자 동시에 부대 전체의 문제였으니까요. 조사 첫날 관련자들이 하나씩 불려왔습니다. 먼저 지민이를 직접 폭행했다는 중대장이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의 남자 장교였습니다. 중대장 김상훈입니다. 그가 경례를 하며 들어왔지만 서진의 눈에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민 이병을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진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돌려서 말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폭행이라고 하시면 때렸냐고 묻는 겁니다. 훈육 차원에서 적당한 체벌은 적당한 체벌? 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딸의 팔에 있던 그 상처들이 적당한 체벌의 결과라는 말이었나요? 신병 교육에 있어서 때로는 강한 훈육이 멍자국을 남기는 폭행을 의미합니까? 중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진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단장님, 군기 확립을 위해 신병을 때리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서진이 일어나서 중대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중대장은 서진의 진짜 분노를 느꼈어요. 중대장님, 혹시 따님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몇 살입니까? 고등학생입니다. 그 딸이 군대에 가서 이런 폭행을 당해도 군기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중대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질문이 너무 날카로웠거든요. 대답하십시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서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제 딸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입니다. 어떻게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중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이어서 다른 간부들도 불려왔습니다. 소대장, 분대장들이었어요. 그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다른 신병들도 같은 일을 당했습니까? 서진이 소대장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네, 몇 명 더 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민이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몇 명입니까? 정확히는 1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명. 10명의 아이들이 지민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서진의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상급자의 지시였고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면 폭행도 정당화됩니까? 소대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이제 확신했어요. 이게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라는 걸 말이죠.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다는 것이었어요. 분대장님, 이런 일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보고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흐지부지 넘어갔거든요. 서진의 머리가 띵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였거든요. 예전에도 있었다고요? 네, 작년에도. 왜 그때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윗선에서 조용히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이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었어요. 이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뿌리 깊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덮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았어요. 저녁 늦게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던 서진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아, 엄마야. 엄마, 어떡해? 괜찮냐? 네, 괜찮아요. 하지만 지민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어요. 지민아, 엄마가 해결할 거야. 더 이상 아무도 너를 못 건드리게 할게. 엄마, 너무 큰일 내지 마요. 큰일은 이미 났어. 엄마가 제대로 마무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어요. 조용히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파헤칠 것인가. 하지만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딸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갈 거였어요. 설령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날지라도 말이죠.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들은 충격적인 증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0명의 아이들이 같은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새벽 3시쯤 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지민이가 떠난 후 그대로 둔 방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지민이가 고등학교 때 쓰던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진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입대 전 마지막 날의 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입대한다. 무섭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해.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다.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딸이 되겠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입대했던 딸이 한 달 만에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페이지를 넘기다가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거든요. 봉투에는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 제게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일 거예요. 미리 써두는 편지입니다. 엄마, 군대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요. 간부들이 저희를 많이 혼내시는데 때로는 너무 심해서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엄마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걱정할까 봐서요. 그리고 엄마는 훌륭한 군인이잖아요. 저도 그런 딸이 되고 싶어요. 만약 제가 약해 보인다면 엄마한테 부끄러워요. 엄마의 딸인데 이런 것도 못 견디면 안 되겠죠.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편지를 다 읽고 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혼자 고민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도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자신 때문이었다니. 서진은 딸에게 너무 완벽하기를 요구했던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딸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부끄러워했던 건 아닐까?
지민아, 미안해. 서진이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딸에게 미안했고 자신에게도 화가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부대로 가서 지민이를 만났습니다. 정식 면담이었어요. 지민아, 엄마한테 편지 썼었구나. 지민이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편지요? 서랍에 숨겨둔 편지 말이야. 지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켜버린 거였어요. 엄마, 그건. 지민아,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서진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해 보인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엄마가 뭐? 엄마는 항상 강하잖아요.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니. 지민아, 엄마도 약할 때가 있어. 무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특히 지금처럼 딸이 힘들어할 때는 엄마도 너무 힘들어. 지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힘들면 바로 말해. 약해 보여도 괜찮으니까. 네, 엄마. 서진은 딸을 꽉 안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지민아, 다른 아이들도 같은 일을 당했다는 거 알고 있지? 네.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너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지켜줄게. 하지만 엄마 때문에 문제가 될까봐. 문제는 이미 있었어. 엄마가 드러낸 게 아니라. 서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군인이 된 이유가 뭔지 알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지민이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의 가장 큰 임무는 딸을 지키는 거야. 그게 엄마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날 오후 서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일을 조용히 넘기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딸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저녁에 서진은 국방부에 정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거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국방부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부대 내 조직적 폭행 사건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였어요. 피해자 명단, 가해자 신상, 구체적인 폭행 내용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다음 날 국방부 감찰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서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거든요. 감찰단이 부대에 도착한 첫날, 부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긴장한 표이었어요. 특히 관련자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부대장이 서진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부대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질 텐데요. 이미지보다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하지만 사단장님도 같은 부대 소속이지 않습니까? 부대장의 말에 서진이 돌아섰습니다. 제가 부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만 부대장님, 진짜 배신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아이들을 때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는 것입니다. 부대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진의 말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감찰단 조사가 진행되면서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여군 사단장, 딸 폭행 사건 직접 고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기자들이 부대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서진에게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온 거예요. 서진의 고발이 마치 방아쇠 역할을 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뉴스에 나왔어요. 지민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니? 네,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다른 아이들도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이제 누구한테 맞으면 바로 신고하겠다고 해요. 서진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마침내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서진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그리고 군 전체의 인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이에요. 그 발표 후 서진은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서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사단장 윤서진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당당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군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제 딸이 부대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간부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의 고백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였습니다. 서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사단장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부대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단장님, 부대 내에서 반발이 있었을 텐데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하는데 반발을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군 생활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서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군인이 된 이유가 뭔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 국민을 보호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아이들을 우리가 때리고 있었다면 그게 진짜 군인입니까? 회견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의 말에 감동받은 기자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서진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전국의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실 때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진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지민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이제야 진짜 엄마의 딸이 된 것 같아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 서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국에서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특히 군인 자녀를 둔 부모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군 내부에서는 차가운 시선들도 있었어요.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서진은 그런 시선들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서진이 제기한 모든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었어요. 중대장을 포함한 관련 간부들은 모두 징계를 받았고 일부는 전역 처리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방부가 발표한 여군 인권 강화 대책이었어요. 모든 부대에 인권 상담실이 설치되고 정기적인 인권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익명신고 시스템도 구축되었죠. 엄마,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민이가 면회 때 말했습니다.
이제 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돌아와 있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 간부들이 신병들한테 함부로 하지 못해요. 다들 조심하고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야. 서진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지민이의 손에는 상처가 아물어 있었어요. 엄마, 다른 아이들도 엄마한테 고마워해요.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엄마가 아니라 지민이도 용기 있었던 거야. 진실을 말해줘서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엄마가 지켜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서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며칠 후 서진에게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에서 전국 부대의 인권 감시 업무를 총괄할 새로운 부서가 신설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서의 책임자로 서진이 임명되었습니다. 사단장님, 축하드립니다. 부대장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진심 어린 표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사단장님이 옳았습니다. 부대장의 사과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였거든요. 새로운 보직을 앞두고 서진은 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신병들을 만났습니다. 지민이와 함께 폭행을 당했던 아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서진이 아이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부당한 일을 당하면 참지 마세요. 바로 신고하세요. 한 신병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 때문에 고생하셨죠? 고생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아이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진이 부대를 떠나는 날, 지민이가 전역을 했습니다. 예정보다 조금 빨랐지만 서진은 딸이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저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상담사? 네,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큰 뜻을 품게 된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서진은 새로운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군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었어요. 바쁘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민이는 대학에 복학해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목표는 상담 전문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모녀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때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엄마도 고마워. 지민이가 진실을 말해줘서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이지. 우리가 바꾼 거야, 함께. 서진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지민이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희망이 가득했어요. 엄마, 제가 상담사가 되면 첫 번째 고객이 되어주실 거예요? 왜? 엄마가 상담이 필요해? 아니요. 그냥 딸이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시면 돼요. 서진이 웃으며 딸을 안았습니다. 지민아, 엄마는 항상 너를 자랑스러워해. 용감한 딸이어서. 엄마도 용감해요.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것 같다고 하셨지만 엄마는 항상 최고의 엄마였어요.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딸이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더 이상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몇 년 후 지민이는 정말로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인 가족들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서진의 용기가 딸의 인생을 바꾼 거였습니다. 서진도 계속해서 군 인권 개선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제는 전국 어느 부대에서도
예전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발이 군 전체의 문화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딸을 지키려다 세상을 바꿨네요. 동료가 농담처럼 말했을 때 서진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딸이 세상을 바꾸게 해준 거예요. 엄마는 그냥 용기를 낸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서진은 매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딸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시청하신 사연에 대한 의견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